자, 요즘 경제 위기에 대해서 저를 따라 방송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는 건 따라해도 좋아요. 제 방송 다 보고 제 방송 끝나고 나면 방송해도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부분에 대한 일관적인 논리는 지켜달라는 겁니다. 경제 위기를 갖다가 사실상 이야기하려면 몇 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지적해오다가 경제 위기를 지적해야지,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경제에 대해서 문제 없는 것처럼 해오다가 갑자기 경제 위기를 주장하면서 제 말처럼 하면 앞으로도 또 갑자기 말을 바꿀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제 위기에 대한 어떤 심화된 체계적 이 논리적 구조를 쌓기를 바란다. 전 그 이야기를 따라서 하는 사람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경제 위기가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왔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 사회의 지금 문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루비니 교수는 장기 침체에 들어가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부채 위기를 동반하고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이 5% 이상의 과감한 금리 인상을 해야 인플레가 잡힐 건데 쉽게 안 잡힐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두 가지가 헷갈리죠. 경기 침체라는 부분과 스태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리세션이라는 경기 침체와 그리고 또 대공황은 그레이터 디프레션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앞에 말한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대공황이라고 말을 하니까 리세션이나 롱텀 리세션, 그러니까 장기간의 경기 침체, 그것이 곧바로 그레이터 디프레션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경기 침체나 이럴 때 경기 침체라고 부르는 이 리세션이나 디프레션에는 반드시 물가 하락이 포함되고 있죠. 자, 그래서 사실상 경기 침체나 대공황이라는 것은 디플레이션화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한 이런 경제 상황입니다. 자,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물가가 장기간 하락하는 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 경제가 물가가 확 올라가서 쉽게 잘 안 떨어지고 온갖 노력으로 금리를 올려도 잘 안 떨어지는 상황에서 침체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도 지금 6%의 물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도 지금 고물가 하에서 불황이 진전되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 말하는 장기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은 이 스태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면서 침체한 것과는 반대로 물가가 잡혀서 오히려 물가가 장기적으로 내려가는 상황이죠. 이것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하에서 경추락이 오고, 경추락이 와서 경기가 침체가 이제 명확하게 누가 보더라도 눈에 보이고, 그러면서 이 명확하게 눈에 보이면서 나타나는 인플레의 반대 개념인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이 가시화되고, 이것이 올해 롱타임으로 물가 하락이 가시화되면서 발생하는 게 고유한 의미의 그레이터 디프레션, 대공황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이 대공황이라고 말을 하려면 물가가 장기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것, 즉 수요가 사라져버리는 것. 물가 하락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 생산되는 공급은 넘치는데, 물건은 넘치는데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이 부족한 것이 이 디플레이션이죠. 그런데 지금은 보면 세계에 돈이 남아 돕니다. 그럼 세계에 돈이 남아 도는 이유는 그것이 경제 규모가 크짐에 따라서 돈을 거기에 맞춰서 발행했다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리가 없지요. 그런데 실제 세계 경제 규모를 GDP 생산을 초월하는 엄청난 돈을 금융위기와 코로나 위기 때 풀다 보니까 돈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 상황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게 될 거고, 이거를 잡으려면 경기 불황에 물가까지 높으면 이게 이중고로서 제일 좋지 않죠. 차라리 디플레이션 상태가 나아요. 그럼 이거를 잡으려면 5% 이상의 금리를 과감하게 미국이 올려야 되고, 그 속에서 경추락, 경기 장기 침체, 그리고 전통적 형태의 대공황2로 가야 됩니다. 잘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한국은 지금 이런 현상들 중에 어떤 상황이 있느냐?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왔어요.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반드시 수반하는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 장기 침체가 되어가는 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침체형 스태그플레이션이 왔고, 오냐 안 오냐가 아니라 왔습니다. 이미 왔고, 그리고 부채 위기가 시작될 거다. 자, 한국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고 미국의 연준의 FOMC 거기에 결정에 따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보고 올리지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최근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0.5% 올려서 2.25가 되고 난 다음에 연말까지는 3%로 묶겠다. 자, 한국은행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3% 정도로 아니면 3.25 정도로 끝날 거라고 판단했죠. 그런데 미국이 한 방에 지금 6월, 7월 두 달간 0.75씩 1.5를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금리가 현재 2.5가 돼 있어요. 그러면 9월 달에, 8월 달에는 원래 안 올리게 돼 있고 9월 달에 이제 다시 올리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현재 2.5인데 우리가 기억을 잠깐 되돌려서요. 올해 1월 달에 얼마였느냐? 미국 금리가 0.25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월 달에 2.5가 되니까 한마디로 2.25%를 한 7개월 만에 올린 거죠. 잘 알겠습니까? 엄청나게 올린 거예요. 그러면 9월 달에는 어떻게 할 거냐? 0.5를 올린다, 0.75를 올린다 했는데 최근에 인플레가 피크를 쳤다. 그래서 좀 내려오고 있다 해서 0.5만 올리자는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루비니 같은 사람이 연말에 4.5, 5 정도 오르지 않는 한은 물가가 안 잡힐 거고 그 정도 올리면 바로 미국이 경기 침체로 빠져들 것이다. 즉 경추락에서 경기 침체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지금 미국의 금리를 인상을 우습게 보고 금리 역전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으로 겁이 날 건데 설 빠지는 이야기도 하지만은 무식하면 간이 크다고 저렇게 뭐 좋은 대학에서 공부했다는 한국은행 총재가요, 이창용이 지금 한미 금리 역전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아니, 경제를 위해서 과소평가하는 척 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요, 실제로 금리를 많이 올려야 그나마 인플레가 좀 잡힐 거다. 8.5를 가지고 인플레가 피크아웃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가스로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금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이 파월이나 앨런 같은 자들은 아마 역사상 최악의 경제 전문가로, 경제 관료로 기록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채 위기가 한국에 반드시 같이 오고 미국에도 같이 올 겁니다. 근데 미국보다도 한국의 부채 위기가 더 심각하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심각해요. 그래서 부채 위기가 수반된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진행이 됐냐? 한국은 9월달 이후 10월달부터 부채 위기가 가시화되고 미국이 9월달에 금리를 또 올리고 난 뒤에 한국도 따라서 올려야 될 거기 때문에 미국이 9월달에 0.5를 올리면 3%가 됩니다. 한국은 2.25예요. 한국이 0.25를 올려가 2.5로 맞춘다면 한미 금리 역전이 0.5나 됩니다. 근데 미국이 또 두 번 더 올리게 돼 있어, 올해. 그러면 도대체 감당을 해내겠느냐? 근데 미국이 지금 9월달에 3%가 아니라 그 이상의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월달부터 한국에는 부채 위기가 시작될 거다.
다중 채무자가 계속 금리가 올라가면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 이자 감면으로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솔직히 이자가 올라가서 원리금이 늘어나서 자빠지기 전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줘야 그들이 사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걸 멈추고 그냥 피크아웃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전국에서 한 30%쯤 빠져가고 있어요. 이게 끝인 줄 아십니까? 아니, 더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가격 하락에 의한 부채 위기가 시작될 거다. 왜? 내가 빌려가지고 집을 샀는데 절반쯤 되는 집값에 그 빌린 돈이 거의 다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은행에 남은 빌린 거 갚는다고 지금 원리금을 쓰지도 못하고 하우스푸어가 돼가지고 월급을 거의 갖다 꼬라박고 있는데, 이제 이것조차도 이자가 더 올라가서 내기가 어려우면 이제는 나는 손 털어버리겠다, 은행이 알아서 처분하라,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모아둔 돈을 잃고 집도 잃고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방아쇠다. 부동산 가격이 더 내려가면, 금리가 더 올라가면 결국은 한국의 경제 붕괴가 시작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오늘 한번 보세요. 지금 미국의 빅테크라고 잘 나가는 기업, 매덕씩 월급 주는 기업에서 애플이 채용 담당 인원 100명을 해고했고, 그래서 이 애플뿐만 아니라 빅테크가 직원 자르고 배송비를 인상시키고, 심지어 경기 침체 우려에 급속도로 긴축을 해가고 있어요. 아마존은 배송 수수료까지 인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유치하게. 자, 영국의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두 자리인 10.1을 기록했다. 미국보다 유럽이 더 심하다라는, 중국이 더 걱정된다라는 이야기가 이래서 나와요. 그래서 지금 7월달 영국 물가 상승이 10.1%, 다가오는 10월 달에는 13%대까지 올라갈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와요. 1982년 2월 이후 40년 만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주요 선진국들이 지금 이런 현상에 빠지고, 영국의 은행, 국립은행, 영란은행은 영국 경기가 결국 10월 달부터 경기 침체에 본격적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다 보니까 반려견의 나라 영국, 아예 반려견은 사지를 못하게 하는 나라 영국에서요, 지금 버려진 동물이 30%가 급증했다. 1960년대 이래 최악이다. 사람 먹을 것도 없고 난방도 안 되는데 동물 사료 살, 또 동물 케어할 그런 상황이 못 된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이 반려동물 기르는 가구가 60%가 넘는데 지금 수십만 마리가 버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중국은 리커창 총리가 중국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하면서 6개 지역에다가 지방정부에 경기 부양을 직접 지시하고 경제가 빨간불이 켜졌다. 자, 근데 시장에서는 코로나 제로 정책을 유지하는 한 경기 부양해도 소용없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것도 또 거짓말이고, 코로나 제로를 하는 것 자체가 어차피 경제가 망했으니까 시진핑이 쇼를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뉴욕에서는 살인적 물가라서 한국인들이 고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조선일보 보면 특파원이 3명이 식당 가서 파스타 하나씩 하고 조금씩 들어 먹을 간단한 요리 하나, 커피 시켰는데 가격이 얼마 나왔냐? 240달러, 31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도 지금 계란 한 판에 만원 하고 지금 엄청난 물가가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물가 인상의 전반전이고 후반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고물가는 예고편에 불과하다라고 조선일보 기자가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한국에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 중에 있고 10월 달부터
지금 한국의 부동산의 급락과 금리 인상이 더 심해질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부동산 폭락이 한국의 경제 붕괴, 부채 위기의 방아쇠를 당기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수출 감소가 65%, 내수도 동반 침체할 거다. 차이나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몰려올 거다. 반도체도 지금 타격을 입게 될 거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내수에 있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화될 거고, 항성장률 2%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될 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될 거다. 자, 그리고 지금 한국의 전자 제품들도 부품값이 뛰는데 재고는 쌓이면서 위기에 몰려있다. 한국에서 지금 돌파구가 삼성, LG도 별로 없는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